전세 가격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향후 높아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요? 우리 뭐 사실 전통적인 매매 시장의 어떤 흐름, 우상향의 흐름이 다 그렇게 가거든요. 사실 고점 거래들이 많으면 또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전세로 또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실제로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은 고점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 추격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전세로 전향하는 것보다 전세가가 많이 싸기도 싸고, 그죠? 그래서 전세 물건 수급도 지금 많이 없기도 해서 지금 전세가 상승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는 뭐 수급적인 상황에서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게 매매 수요로 좀 자극하기에는 조금 전세 가율이 아직 좀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 상승의 모멘텀은 분양권 청약 그리고 신축 요 위주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또 상방을 더 갈지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요. 전세가 밀어주는 영향은 아마도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대규모 입주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조금 전세가 더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방을 다져간다, 그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만큼 상승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고요. 전고점을 또 얼마 만에 도달할지는 또 미지수의 영역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냥 예측과 어떤 가정의 영역이고, 그 부분이 얼만큼 빨리 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까지 마저 상승할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하방을 다져가고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렇게 갖췄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것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라도 또 매수로 전향하시는 분들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영향들, 연쇄 반응처럼 이어지는 그 영향들로 또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카오 소장하면 서부산, 특히 명지, 에코델타시티의 인사이트로 유명하십니다. 명지, 에코델타시티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자, 명지, 우리 서부산의 1급지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330만 큰 도시이지만, 또 그 큰 도시인 만큼 대구나 타도시, 대구, 대전, 타광역시처럼 이게 단핵 구조가 아니고 다핵 구조로 또 나와 있고, 지리적 특성상 생활권이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부산 광역시, 서부산 광역시, 이렇게 두 광역시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 두 광역시는 당연하게도 상급지인 동부산 광역시가 반등을 한 만큼 또 반등을 했을 때 이쪽 서부산 광역시로 그 영향이 그 영향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은 넘어갈 만큼의 동부산 광역시에 거래량이 다져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것이 아마 올 하반기 때 동부산 광역시에서 좀 확실한 반응들이 나와서 서부산 광역시, 곧 명지 에코델타시티까지도 더 많은 매수세로 이어질 건데, 그게 아직까지 좀 전이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사실 명지는 지금 하락장 이후로 한 1년 넘게 동안 바닥만 지금 계속 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사실 에코델타시티 입주도 있었고, 또 한 1년 정도 단기간에 한 6개 정도 단지가 연속돼서 계속 줄지어서 분양도 했단 말이에요. 신축 분양을 한다는 뜻은 매수세로 하여금 기축 시장의 매수세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파에는 동일한데, 맞잖아요. 새 것이 더 나오면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보고 저게 마음에 안 들면은 기축 시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에코델타시티로 좀 더 많이 나왔고, 또 완판도 나다 보니 국제 신도시로 갈 수 있었던 매수세마저도 조금 더 줄어드는 형국이다 보니 국제 신도시는 계속해서 어떤 반등 거래라기보다는 좀 하락 거래로 계속 다져오고, 지금도 사실 매물대가 조금 더 보합장 상승 거래로 갈 수 없는 그런 매물대를 가지고 있고, 에코델타시티가 내년에 상반기 때 003총사가 입주를 합니다. 강서자이, 이편한 대상, 프로지오 이 세 단지가 공공분양 3총사고 제일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데, 그쪽에서 분양 입주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국제신도시의 어떤 반등 영향도 국제신도시의 반등 영향도 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처지지만 곧 동부산처럼
반등 거래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꾸준하게 이어지는 에코델타의 입주 물량이 국제 신도시 오션시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은 에코델타 시티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입주자라고 할게요. 그 입주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물건이 잠긴다라고 표현한다라면 지금 실제적으로도 에코델타 시티에는 투자자보다는 실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거래도 지금 최근에 좀 나왔던 것이 국평 기준으로 한 6억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입지로 봤을 때는 국제 신도시가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국제 신도시 바로 퍼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워낙 얼죽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그리고 신혼부부 세대들은 그래도 신축으로 하는 에코델타 시티 가는데 그럼 국제 신도시가 지금 계속 처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쳐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사상구 북구에서 그 상대적 하급지에서 구축 거래가 일어나면 국제 신도시를 넘어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그 거래가 잠겼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구축 매수세까지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래까지 뚫릴 수 있는, 그 거래까지 많아지는 영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은 전세가가 올라주면 사상구에 있는 구축 거래들도 일어나면서 그 구축을 팔고 명지로 넘어오는 예전과의 그 명지로 유입되는 그 예전의 매수세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그래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내년 한 상반기가 좀 고비이지 않겠나. 에코 003총사 입주장을 마치는 내년 상반기가 좀 고비이지 않겠나. 그 이유로는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진 구축 시장에서 갈아타게 되는 명지로 이동 수요, 그 수요들 좀 받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는 카카오 부동산은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IL, 롯데캐슬 레전드 분위기를 전해주세요. DIL은 지금 사실 매수세들이 조금 줄 서 있는 느낌. 예, 그리고 매도세들은 좀 많이 없고 최근까지 거래가 확 일어나면서 조금 상방에서 조금 멈춘 듯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DIL 왜 이리 비싸요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레전드로 또 이동 수요가 생기고 심지어는 혁신까지 대연 혁신까지 지금 최근에 8억 후반 거래까지 나왔어요. 8억 7천까지도 후반 거래가 나오고 그 거래도 지금 사실 DIL보다는 싼 거래거든요. DIL은 지금 프리미엄 포함하면은 총 매수 가격이 한 9억 2천, 9억 3천까지도 지금 거래가 되는 판국이고 그 거래도 카더라지만은 계좌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연동 일대의 그 매수세들이 또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추가로 연장라인까지 이시공 이편한 시민공원까지 7억 8,500 거래가 나왔고 가야동까지도 8억 거래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양정 롯데캐슬하고 DIL의 그 얼죽신 효과로 그 시장의 온기가 진구 2급지까지도 퍼져나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사실 9월달 들으면서 거래가 조금 주춤해 있죠. 너무 그러니까 현장 소장들도 그래요. 중개 소장들도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이게 낫지 않아 하는 대체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언제까지 계속 오를 수 없잖아요. 자기 혼자서만. 또 어떤 상승 거래가 있으면 그 주변에 키 맞추기 거래들이 또 일어나면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한번 쉬어가는 장이 있거든요. 그게 마침 또 9월 추석 연휴가 또 끼우고 대목안에는 또 거래가 좀 주춤하단 말이에요. 9월 들어와서부터는 좀 주춤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로 일반화해서 무조건 신축 분양권이 맞습니다. 아니면 기축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인의 우리 매수인의 상황, 그 상황이라 한다면 자금 여력이 조금 많다. 한 3억 이상, 3억 정도에서 한 3억, 4억 정도 된다 하면은 낙폭이 큰 기축 단지를 보시는 것을 기축 신축이나 아니면 준신축을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내가 자금 여력이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분양권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부산
A급 단지들이 전반이 상승 기운이 있는데 분양권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지금 DIL이 좀 상승 거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매수하시는 것이 또 마음 편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조금 더 너무 상승 갔으니까 관망해 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분들이 실수요로 이제 문의 주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더 기다려 볼까요 하는 분들도 예전에는 좀 많았어요. 근데 그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신규 청약 단지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 분양 끝나고 나면 이제 청약할 곳들도 잘 없습니다. 막 청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얼마나 고분양이겠냐고 오히려 먼저 그 분양가에 겁을 먹고 기축 단지들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역세권 인기 단지들 위주였다면 비역세권의 인기 단지, 예를 들면 연산 파크 더샵 시티, 연산 더샵 파크 시티, 그런 정도의 어떤 급수를 그런 정도의 단지들도 지금 서서히 거래를 하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은 어디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검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냥 미래로 봤을 때 지금 그리고 또 현재 가격을 봤을 때 또 가치 대비 가격을 봤을 때 딱 한 군데만 꼽는다라면 저는 구남로라고 봅니다. 해운대 중동 구남로라고 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언급해 본다면요? 지금 이 대출 문제, 중개 현장에서도 지금 대출이 막혔다라는 얘기 때문에 실제로 손님들이 주춤해요. 이거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봐, DSR 2단계가 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하락을 예견하시는 또 유튜버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 그런 영향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곳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꺼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범위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요번에 뭐 다시 뉴스 기사도 나왔죠. 또 수도권만 하고 또 자율적으로 다시 풀어준다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폭등을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가 폭등을 원치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출로서, 그리고 DSR로서 계속 규제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상방이 있다라고 보고, 무기력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상승장처럼 받아들이시고, 무분별하게 또 청약을 한다거나, 소장님 이거 샀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매수세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 이게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점이 뭐냐면 지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 1주택자 밖에 없습니다. 근데 1주택자는 내 집을 팔아야만이 갈아탈 수 있는 1주택자다 보니까 또 내 집이 안 팔리고 있어서 또 못하고, 그럼 전체 시장에서 매수세라고 할 수 있으면 무주택자밖에 없는데 그 무주택자가 또 겁이 많은 무주택자들이 많아요. 그 숫자 가지고 부산 전반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한데 신축 분양권 위주로 상승 거래가 조금 있다 보니 사실 몇 개 셀라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 것이 우리가 분양권 주택수 규제하고 취득세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덤빌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장은 사실 상방에 또 한계가 있다. 얼마가 상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한계점 조정 지점은 또 올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 집을 팔 때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급매로 파는 경우는 조금 거의 좀 많이 소진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단지의 매물도 보면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예전보다 조금 소폭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상승을 해놓으니까 이 가격이면 하고 다시 이렇게 확 내놓는 상황. 그럼 다시 그 매도세로 인해서 다시 조정받는 그런 상황.
늘 지금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이진 않고 조금 인기가 없는 단지에서 좀 매물 좀 많이 나오고, 사실 인기 있는 단지는 지금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근데 그 상관관계를 그 부분은 예측이라는 거, 그 부분을 예측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교동사님하고 카오 소장이 또 같이 모니터링 해 나가야 될 또 과제인 거죠. 이 뭐 저출산은 뭐 전 범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시니어들의 분가 수요들도 또 많아지는 것으로 좀 상쇄되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냐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손님들 컨택하다 보면은 지금 뭐 1인 가구 시니어들, 그러니까 자녀랑 분가한 대형을 매도하고 국평 신축으로 갈아타는, 아니면 구축에서 한참 오래 살았던 분가한 시니어 세대주들이 지금 매수세로 좀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매수세가 줄어드는 요인이 있지만 또 늘어나는 요인도 있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전방위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아마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산도 인기 단지 위주, 역세권 위주의 좀 포지션이 좀 이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또 상대적 하급지들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하락 압력이 좀 더 가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하시고픈 말씀은요? 먼저 무주택자님들은 지금 매수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 매수할 여력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무주택자들만 지금 거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가 규제가 풀려서 살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리면은 또 이 가격이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한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으니 당장 부동산 소장님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임장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주택자분들은 내 집 한 채를 또 팔아내야 되는 미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전세를 놓고 그 다음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세가가 아직까지 예상치보다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시고 계신 분,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위주로 1주택자분들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한 18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국 내 집이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80%의 내 집이 팔리지 않은 1주택자, 그러니까 잠재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많거든요. 잠재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결국 내 집이 팔리는 시점이 올 거예요. 어떻게든. 그럼 같이 또 몰려서 내가 원하는 워너비 단지들로 갈아타기를 시도를 할 건데, 요즘에는 그 워너비 단지들도 지금 거래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1주택자 갈아타기는 선매도 후매수 전략을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선매수 후매도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종종 나오곤 있습니다. 최근에 중개한 분들도 의외로 내 집 한 채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자금 여력이 힘드니까 안 되는데 대출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선매수 후매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나올 만큼 워너비 단지들이 워너비 단지들 물건이 좀 없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저는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중개인이기도 합니다. 중개를 또 진짜 폭넓게 많이 또 상담도 많이 하다 보면 아직도 요즘에 정보 전달 속도나 그 넓이가 범위도 많이 확장됐잖아요. 어플도 많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프로테크도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어떤 매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주변 가족이나
주변 분들 말 듣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거든요. 우리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주택, 내 집 마련은 타인에게 검증되지 않은 글에 또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그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관심 있는 단지들의 실거래가도 한번 봐보시고, 또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은 내가 원하는 단지에 소장님과 대화도 해보시고 임장도 다녀보시고, 그래도 진짜 모르겠다라면 우리 카오 소장 방송도 보시고 교동산 방송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합니다. 그 가격은 누가 사겠어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본질은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떨어져도 안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시장에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